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며느리 소연이가 내 팔을 붙잡고 흔들어대는데 눈앞이 캄캄했어요. 손에 쥐고 있던 금가락지가 바닥에 떨어져서 쨍그랑 소리를 내며 굴러가더라고요. 그 소리가 마치 내 평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이게, 이게 다 가짜라니.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그날 아침만 해도 난 세상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요 며칠 TV만 켜면 나오잖아요.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고. 아나운서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쳐대는 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보는데 화면에 금 시세 그래프가 쭉쭉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침대 밑 깊숙이 숨겨둔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더라고요. 헝겊으로 닦으면서 마음이 설렜어요. 이 안에 내 청춘이 다 들어있거든요.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쥐어준 쌍가락지, 첫 월급 타서 산 금반지, 아이들 돌잔치 때 받은 돌반지들, 명절 때마다 조금씩 사 모은 금부치들. 하나하나 만질 때마다 그때 그 순간이 손끝에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쌍가락지를 손에 쥐니까 시집 오던 날 새벽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울먹이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거울 앞에 앉아서 가락지 하나를 껴봤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직도 새 것처럼 예쁘더라고요. 손가락이 예전보다 좀 굵어져서 끼기가 좀 빡빡했지만 그래도 들어가더라고요.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니까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만은 소녀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환갑 넘어서까지 남의 집 청소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모은 돈이에요.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꾹꾹 참으면서 모았어요. 이제 좀 나를 위해 써도 되잖아요. 친구 영자가 작년에 유럽 여행 다녀와서 보여준 사진들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에펠탑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영자 얼굴이 알프스 산맥을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이 나도 저렇게 한 번쯤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금부치들을 천천히 보자기에 싸면서 무게감이 손에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다 내 인생이구나. 40년 넘게 악착같이 모은 내 노후 자금이구나. 가슴이 뿌듯했어요. 보자기 매듭을 단단히 묶고 가방에 넣으면서 오늘 이걸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계산해 봤어요. 금값이 많이 올랐다니까 1,000만 원은 넘게 받지 않을까? 그 돈이면 유럽 여행도 가고 남을 거예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았어요. 단풍잎이 바람에 날려서 내 발밑에 떨어지더라고요. 빨갛고 노란 단풍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게 마치 내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태영 주얼리는 우리 동네에서 꽤 오래된 금은방이에요. 골목 어귀에서부터 보이는 금색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장은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사람인데 항상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았어요. 몇 년 전에 돌반지 하나 살 때도 여기서 샀거든요. 친절하게 설명도 잘해주고 보증서도 제대로 끊어줘서 믿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니까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진열장 안에 반짝반짝한 금목걸이, 금반지들이 조명을 받아 눈이 부셨어요. 매장 안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바닥의 대리석이 너무 깨끗해서 내 신발이 낡아 보이는 것 같아 괜히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사장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고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보자기를 카운터 위에 올려놨어요. 매듭을 푸는 내 손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금붙이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조명을 받아 반짝였어요. 사장이 하나씩 꺼내서 확대경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집중하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점점 표정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눈썹이 좁혀지고 입술이 굳어지더니 한숨을 푹 내쉬는 거예요. 그 한숨 소리가 매장 안에 퍼지면서 내 가슴까지 짓눌렀어요. 그러더니 전자저울을 꺼내서 금붙이들을 하나씩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저울 위에서 숫자가 깜빡거리는데 사장 표정이 점점 더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입안이 바싹 마르고 손바닥에 땀이 배기 시작했어요. 사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이 동정 어린 눈빛이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니, 이거 전부 도금이에요. 진짜 금이 하나도 없어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사장 입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렸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크게 들리더라고요. 에어컨 바람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어요. 뭐라고요?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장이 금붙이 하나를 집어서 확대경 아래 비춰줬어요. 표면에 미세한 벗겨짐이 보였어요. 안쪽은 회색빛 금속이 드러나 있었어요. 이게 보이시죠? 도금된 제품이에요. 겉만 금으로 입힌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진짜예요. 내가 직접 샀어요. 여기에 보증서도 다 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보증서들을 꺼냈어요. 오래돼서 누렇게 변색된 종이들이었어요. 사장이 받아서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 보증서들도 위조된 것 같습니다. 도장도 흐릿하고 여기 금 함량 표시가 이상해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 표기 안 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카운터를 붙잡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사장이 황급히 의자를 가져다 줬어요. 물 한 잔도 따라주더라고요. 근데 목구멍이 꽉 막힌 것처럼 물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머니, 혹시 이거 언제 어디서 사셨어요? 사장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나는 멍하니 금붙이들을 바라봤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쁘게 반짝이던 것들이 이제는 싸구려 장난감처럼 보이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까마득했어요. 버스를 타고 왔는데 차창 밖 풍경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눈물이 자꾸 흘러서 손등으로 닦고 또 닦고 옆자리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고개도 들 수가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텅 빈 집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서 보자기를 풀었어요. 그 안에 금붙이들을 하나하나 다시 꺼내서 봤어요. 쌍가락지, 돌반지, 금팔찌. 이게 다 가짜라니. 40년 넘게 모은 게 가짜라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허탈한 건지. 여러 감정이 뒤섞여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누가 내 금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내 평생 모은 재산을, 내 노후를. 그때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며느리 소연. 3년 전 집 대청소할 때였어요. 오래된 물건들 정리한다고 온 집안을 뒤집어 놨잖아요. 그때 소연이가 침실도 같이 정리했어요. 침대 밑도 청소한다고. 그때 이 금 상자를 봤을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연이가 그럴 리 없어. 7년 전 우리 아들 민수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잖아. 착한 애야. 근데 그때 소연이 친정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장인어른이 사업 부도 나서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갔어요. 그래, 그때였어.
그 이후로 갑자기 살림살이가 나아졌어. 새 차도 사고 아파트도 넓은 데로 이사 가고.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혹시 내 금을 판 거 아닐까?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지만 숨쉬기가 여전히 힘들었어요. 핸드폰을 집어 들었다가 놨다가 또 집어 들었다가 놨다가 몇 번을 반복했어요. 전화해야 하나? 물어봐야 하나? 근데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내 금 훔쳐갔니? 그렇게 물으면 가족이 다 깨져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니야, 소연이가 그럴 리 없어. 근데 그럼 누가 했어? 누가 내 금을 바꿔치기 한 거야? 며칠을 그렇게 보냈어요.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푹 꺼져 있더라고요. 뺨도 움푹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시커멓게 생겼어요.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리는 게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여보세요? 소연이 목소리가 밝고 경쾌했어요. 그 평소 목소리가 오늘따라 거슬렸어요. 소연아, 나야. 집에 좀 올 수 있어?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괜찮으세요? 그냥 할 이야기가 있어서 꼭 좀 와줘. 1시간 뒤에 소연이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소연이 얼굴이 밝았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사과 제철이라고 샀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나는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그리고 탁자 위에 금부치들을 쏟아냈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금부치들이 탁자 위로 흩어졌어요. 소연이 눈이 커졌어요. 이게 어머니, 이게 뭐예요? 소연아, 엄마가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해줘. 3년 전에 집 청소할 때 너 이거 봤지?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봤어요. 침대 밑에 있던 상자요. 근데 왜요? 그때 이거 만진 거 아니야? 혹시 금 몇 개 가져간 거 아니야? 소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도둑질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이거 다 가짜야. 도금이래. 누군가 진짜 금을 가짜로 바꿔치기 한 거야. 너 말고는 이 상자 만진 사람이 없어. 소연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높아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들 민수가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온 모양인지 와이셔츠 차림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멀리서도 소리가 들렸어요. 소연이 울면서 민수에게 매달렸어요. 여보, 어머니가 제가 금 훔쳐갔대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언제... 민수가 나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실망과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내한테 도둑 취급을 하시면 어떡해요? 근데 민수야, 엄마 금이 다 가짜로 바뀌었어. 누군가 바꿔치기 한 거야. 그렇다고 소연이가 했다는 증거라도 있어요? 엄마, 이건 너무하세요. 결국 소연이는 울면서 집을 나갔어요. 민수도 나를 쏘아보더니 따라 나갔어요. 쿵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우리 가족이 깨지는 소리 같았어요. 혼자 남은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나는 탁자 위에 흩어진 금부치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내가 가족을 의심하다니.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수한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매일 밤 천장만 바라보면서 후회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소연이를 의심했을까? 증거도 없이 그냥 혼자 상상으로 판단해 버렸어요. 금붙이들은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어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집안을 맴돌기만 했어요. 화분에 물도 안 줬더니 잎이 시들시들해졌어요. 나처럼.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가 왔어요. 혹시 민수인가 소연이인가 싶어서 황급히 문을 열었어요. 근데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정순 어르신 맞으시죠? 경찰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경찰이라니. 혹시 소연이가 신고한 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들어오셔도 될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들이 거실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한 명이 수첩을 꺼냈어요. 어르신, 혹시 태영 주얼리라고 아세요? 거기서 금 감정 받으신 적 있으시죠? 네. 일주일 전쯤에. 왜요? 무슨 일이라도. 그 금은방 사장 김태영, 어제 구속됐습니다. 상습 사기죄로요. 뭐라고요? 귀를 의심했어요. 사장이 구속됐다고? 사기죄? 경찰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김태영은 3년 전부터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사기를 쳐왔대요. 손님들이 금을 팔러 오면 감정하는 척하면서 진짜 금을 가짜로 바꿔치기 했대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금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타깃으로 삼았대요. 저울 밑에 특수 자석을 숨겨놔서 무게를 속이고 진짜 금은 빼돌리고 도금 제품으로 바꿔치기 했대요. 그러고는 가짜라고 하면서 헐값에 사거나 아예 돌려주지 않았대요. 피해자가 수십 명이래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매장을 압수수색하니까 증거가 우수수 나왔대요.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럼 내 금도 진짜였던 거예요? 바꿔치기 당한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르신, 혹시 그날 금 가져가셨어요? 아니면 매장에 두고 오셨나요? 가져왔어요. 가짜라고 해서 그냥 가져왔어요. 다행입니다. 일단 그 금붙이들 저희한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증거로 제출하셔야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어요. 금붙이들을 보자기에 싸서 경찰에게 건넸어요. 경찰이 하나씩 사진을 찍고 목록을 작성했어요. 경찰이 돌아간 후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소연이는 억울하게 의심받았던 거예요. 내가 착한 며느리를 도둑 취급했어요. 증거도 없이 그냥 내 추측만으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어떡해요? 내가 어떡해요? 이제 와서 어떻게 사과해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을 떨어뜨렸다가 다시 집어들었어요.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을 울리다가 끊어졌어요.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어요. 또 끊어졌어요. 3번째, 4번째, 6번째 전화에서야 받았어요. 소연이 목소리가 차갑고 쌀쌀했어요. 왜 그러세요? 소연아, 나야. 나는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소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소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이 왔어. 금은방 사장이 사기꾼이었대. 3년 전부터 사람들 금을 바꿔치기 했대. 너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 엄마가 바보였어. 증거도 없이 너를 의심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기 너머로 소연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둘 다 울었어요. 말없이 그냥 울었어요. 어머니, 저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소연이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소연이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 미안해. 계속 중얼거렸어요. 소연이도 나를 안으면서 울었어요. 등을 토닥여 주더라고요. 괜찮아요. 어머니,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근데 소연아, 그날 정리할 때 너 상자 열어봤어? 금붙이들 봤어? 소연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실은요. 내 심장이 다시 쿵쿵거렸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때 사실 제가 금을 만졌어요. 뭐? 뭐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기다려요. 오해하지 마세요. 소연이가 급히 말을 이었어요. 그날 청소하면서 침대 밑 상자를 발견했는데 너무 눈에 띄는 곳에 있었어요. 누가 들어와도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요즘 독거노인 타깃으로 절도 사건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몰래 진짜 금을 다른 곳에 옮겨놨어요. 내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럼 지금 내가 가진 건? 소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똑같이 생긴 도금 제품을 사서 그걸로 바꿔놨어요. 혹시 도둑이 들어도 가짜만 가져가게요. 진짜는 제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어디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 집 금고예요. 근데 소연이가 머리를 극적였어요.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못 열었어요. 그동안 계속 시도해봤는데 안 풀렸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그러다가 이렇게 됐어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소연이는 날 보호하려고 한 거였어요. 내 금을 지키려고 한 거였어요. 근데 나는 그 착한 마음을 의심으로 짓밟았어요. 소연아,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지금 당장 가요. 금고 전문가 불러서 열게요. 진짜 금은 다 그대로 있어요. 일주일 후 소연이네 집에서 금고가 열렸어요. 전문가가 1시간 넘게 씨름하다가 마침내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그 안에서 익숙한 오동나무 상자가 나왔어요. 손이 떨려서 뚜껑을 열 수가 없었어요. 소연이가 대신 열어줬어요. 그 안에 내 금붙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쌍가락지, 돌반지, 금팔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었어요. 햇살이 들어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진짜 금빛이었어요. 나는 쌍가락지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묵직한 무게감이 손에 느껴졌어요. 이게 진짜구나. 내 금은 다 살아있었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근데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소연이가 옆에서 티슈를 건네줬어요. 어머니, 이제 여행 가실 수 있겠네요. 밝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유럽 가시려고 했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금붙이들을 천천히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하나하나 만지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해? 금이 뭐가 중요해? 가족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민수도 와 있었어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는 아들을 불렀어요. 민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너희 둘한테 정말 미안해. 민수가 다가와서 내 어깨를 안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다 이해해요.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소연아, 나는 며느리 손을 꼭 잡았어요. 너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진짜 금도 다 잃어버렸을 거야. 넌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야. 소연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 그냥 당연한 일한 거예요. 나는 금고를 바라봤어요. 이제 이 금을 어떻게 할까?
팔아서 여행을 갈까? 근데 혼자 가는 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소연아, 우리 같이 여행 가자. 유럽으로. 셋이서. 어머니. 소연이 눈이 반짝였어요. 금 팔아서 가는 게 아니야. 이 금은 그냥 두고 내가 모은 다른 돈으로 가는 거야. 금은 나중을 위해 아껴둘게. 진짜 위급할 때를 위해서. 지금은 가족이랑 추억 만드는 게 더 중요해.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엄마. 우리 같이 가요. 그날 저녁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아 여행 계획을 짰어요. 소연이가 노트북으로 파리 항공권을 찾아보고 민수가 호텔을 검색했어요. 나는 그저 둘을 바라보면서 행복했어요. 이게 진짜 보물이구나. 금덩이가 아니라 이 순간이.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식탁 위를 비추고 우리 세 사람 얼굴을 따뜻하게 물들였어요. 소연이가 찾아준 에펠탑 사진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곧 저기 서 있겠지.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나중에 태영주얼리 사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았고 나도 일부 보상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잃어버릴 뻔한 가족을 되찾은 거였어요. 지금도 가끔 금 상자를 꺼내봐요. 반짝이는 금부치들을 보면서 생각해요. 이게 가짜였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근데 진짜 무너질 뻔했던 건 금이 아니라 가족이었어. 그걸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어. 얼마 전에 소연이가 딸을 낳았어요. 예쁜 손녀가 생겼어요. 아기를 안고 있으면 작고 따뜻한 손이 내 손가락을 꼭 쥐어요. 이 손길이. 이게 진짜 금이에요. 세상 그 어떤 금보다 귀하고 빛나는 보물이에요. 쌍가락지는 나중에 손녀한테 물려줄 거예요. 근데 금 자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물려줄 거예요. 진짜 가치는 반짝이는 금속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 그게 진짜 빛나는 거라는 것. 그 교훈을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와요. 베란다 화분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어요. 시들었던 잎들도 다시 푸르러졌어요. 나처럼요. 우리 가족처럼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금보다 더 빛나는 것을 찾았으니까요.